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지방대 살생부라 불리며 지역 사활과도 직결된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대학과 지역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방대학의 명운이 걸린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은 오는 10월에 발표됩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으로 가는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108곳이 94개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19개 대학의 15개 기획서가 뽑혔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깨고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선정된 7개 사립대 중 하나인 울산대학교는 대학이 지역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의 주력 산업과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 인재 10,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일자리 2만 개 창출과 지역 내 취업률을 15%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 정원을 15% 감축하는 대신 유니스트와 공동으로 미래 신산업 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울산 도심과 주요 산업단지 곳곳에 시공간을 초월한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중구 혁신도시와 남구 도심, 미포와 온산 국가산단과 매곡산단, 반천 하이테크밸리 산단 등 6곳에 멀티 캠퍼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 시 교육부로부터 5년간 받게 되는 1,000억 원과 별개로 지역 기업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중 1차 관문을 통과한 15곳 가운데 1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저희 대학이 예비 대학으로 지정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행 계획서, 본보고서 격인데요.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본보고서에서도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10곳을 선정하는 등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글로컬 대학. 1차 관문을 통과한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가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천창수 교육감 취임 이후 울산시 교육청의 첫 추경 예산안에 큰 폭의 삭감 없이 울산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2023년도 제1회 울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확정 의결했습니다. 시의회 예결위는 교육청이 올린 추경안 243억 원 중 서로 나눔 학교 운영 2억 원과 학교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교육 학생 캠프 운영 2천만 원 등 4억 4,924만 원을 삭감했지만 앞서 교육위에서 삭감했던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4억 원과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3억 3천만 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유지관리 6천만 원은 다시 살렸습니다. 울산시의 수소산업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울산 수소산업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현대차, 롯데정밀화학 등의 수소산업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협의체는 수소 모빌리티와 탄소 포집, 분산 에너지 등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의체 발족과 함께 울산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소 특화단지 지정 작업에 들어가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맞춰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기업인 흉상조형물 건립계획 철회와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울산민주의정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조형물 건립에 사용하려다가 철회한 예산으로
청년 수당과 노인, 장애인 삭감 예산을 다시 살려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과 함께 만드는 정책연구소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방청권 제한과 예결위가 삭감한 200억 원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비판하며 시장과 시의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는 홍수 예방을 위해 약 8km 하천 구간의 제방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407억 원을 들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 관련 보상 대상 토지 310필지 10만 1,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현재까지 194필지 7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이 사랑의 열매 울산 7호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습니다. JCN 구자형 회장은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전영도 울산 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3년 이내 1억 원 이상 납부를 약정한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울산 지역 유일의 케이블 TV 방송사로 시민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 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이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에 동참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사회가 되도록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서 법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서중환 울산중앙병원 이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도 손동영 울주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어제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에 동참한 가운데 다음 주자로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과 이용식 울주군 체육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울산광역시 약사회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인 약사회 소속 약사들을 상대로 마약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울산시 약사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재락 동아일보 기자가 출연해 정년 퇴임을 앞두고 35년간의 언론인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부산, 울산, 경남 취재 본부장 맡았던 정재락 기자, 울산에서 이름난 기자신데 동아일보 정년 퇴임 앞두고 35년간의 언론인 생활을 되돌아보는 책을 냈습니다. 묻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초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예,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뵐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고 지역에서 평판도 아주 좋은 기자에서 평생 기자로 일할 줄 알았는데 벌써 정년이라니요. 사돈남아라는 것 같은데 세월이 참 왼수입니다. 예. 자, 글을 쓰는 직업이니까 35년간의 여정을 책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쓰셨죠? 예. 그런데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돌에 이름 함부로 새기지 말고 책 함부로 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예. 한번 세상에 내놓은 책은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인들에게 올리는 보고서라 생각하고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지인들에게 올리는 보고서, 겸손한 이 말이 제 마음에 쏙 드는데 이 말도 좋지만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으로 올린 이 말이 저는 더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책 제목처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진작에 했더라면 저희 기사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횟수는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사와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가 어떻게 듣기 좋은 기사만 쓰겠습니까? 이해하고요. 자, 3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예,
울주군에 살고 계시는 즉 배를 타는 40대 남편과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오순도순하게 살던 20대 베트남 신부의 사연을 신문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배를 타던 남편이 풍랑을 만나서 숨진 뒤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됐는데 예.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됐습니다. 아하. 청소 일을 하면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한국의 시부모들을 돌보며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딱한 사연을 소개하니 법무부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고 국민들의 성금도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예. 또 베트남 신부에게는 대기업에서 장한 효부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울산에 살고 계세요? 예, 지금도 아이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보람이 있었다면 뭐가 제일 아쉬운가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를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표출할 수 없습니다. 예. 기자들이 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게으른 탓에 이들의 목소리를 신문지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끝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울산시청을 출입하면서 경험했던 심한구 시장, 박명우 시장, 김기현 시장, 송철 시장 이 시장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자 지금 다른 분들은 그만두고요. 김두겸 시장 1년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직 시장이라 평가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김두겸 시장은 뚝심과 배짱이 두둑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장 시절 익힌 현장 행정 경험에다 예. 정치 방학 기간 8년 동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오 대학 강단에 서면서 익힌 예. 이론을 접목해서 예. 현재의 울산시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입니까? 예, 전 뭐 예. 쓴소리 한마디쯤 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에서 정재락 기자도 명성이 있지만 연세 드신 울산 분들은 선친이신 고 정계석 선생을 더 잘 알아요. 10월 유신 반대와 부정선거 규탄을 주도하신 그런 어른이신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저희 선친은 27살이던 1960년에 전국 최연소 지방위원회에 당선되었습니다. 예. 이후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에서 오랫동안 당뇨 생활을 하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장선거를 적발하고 이를 울산 성남동 세계탑 사거리에서 규탄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예. 이듬해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개헌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전기 고문과 물고문 등으로 몸이 망가져 7개월 만에 병보수로 석방된 뒤 예. 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대요. 선친을 구속시킨 근거가 되었던 개헌법이 2018년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울산지법에서도 2021년 선친에 대한 고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부가 민형사상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부전자전 선친이나 정재락 기자나 꼿꼿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8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이 방송 마치면서 한 말씀 정리할까요? 예, 현장을 더 많이 뛰면서 땀 냄새 나는 기사를 많이 쓰지 못한 것에 끝내 좀 아쉽습니다. 또 사회적 강자인 사람의 거만함을 꺾고 약자를 도와주는 생활, 즉 억강부약의 기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퇴직하면 과분한 대우를 받아온 이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이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정재락 기자의 앞날이 순탄하고 편안하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원하겠고요. 기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과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중구청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의정 봉사상과 유공 공무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시도 대표회장 회의에서는 지방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촉구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등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어제 농업용 무인보트를 활용한 제초제 살포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농업용 무인보트 제초제 살포는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보트를 무선 조종해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제초제 위험 노출을 줄이고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초제 살포에 1헥타르당 1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동력 분무기와 달리 농업용 무인보트를 사용하면 살포 시간이 1헥타르당 5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반응과 경영비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행정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남구 삼산 배수장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반다비 빙상장이 옥동 옛 법원 부지로 장소가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용역에서 삼산 배수장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행안부의 부지 이전에 대한 조건부 심사 승인을 받고 부지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반다비 빙상장은 부지 변경에 따라 오는 12월 공사가 들어가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에서 70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남구청의 빙상장 이전 건립 계획이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혁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어제 롯데 시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챗GPT와 업무 처리 자동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특강과 팀별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청년혁신 지도자는 근무 경력 10년 내외에 울산시 소속 7급에서 9급 청년 실무자들로 지난해 11월 제2기 31명이 위촉돼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이 2024학년도 학생선발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울산 유일의 기숙형 자율중학교인 서생중학교에 모집 일정과 정원, 선발 등 입학전형 요강의 전반적인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입학전형 요강은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서생중학교 누리집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생들이 주권자가 돼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선거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24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관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배우고 선거관리 시스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을 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과 선거 관련 자료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